안녕하십니까? 구본철입니다.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우파 시민은 스스로 정치적 노예가 되었다. 다소 파격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석열 후보의 지지세가 지금 파죽지세로 높아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어떤 여론조사는 이재명 후보를 15%도 넘게 앞서고 있는 곳도 있으니까 소위 말해서 부정선거를 아무리 획책해도 이 갭은 메울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상당히 좋은 징조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윤석열 후보가 정권을 잡게 된다고 하는 그 이후를 한번 예상하고 현재를 다시 되돌아보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만일에 대통령이 된다면 세 가지 정치적 국면에 부닥칠 것이다. 첫 번째는 현재처럼 180석을 넘는 그 절대 다수의 숫자로 국회를 장악하고 있는 여소 야대를 그대로 몸으로 부딪히는 방법. 두 번째는 상당한 정치 권력으로 심지어는 삼김보다도 더 강한 정치적 리더십을 발휘해서 현재 여소야대 구도를 파괴하고 윤석열 자신만의 정당을 창당하는 방법. 세 번째는 오늘 드리고자 하는 말씀인데 이것도 저것도 다 힘드니까 이제 허수아비가 되기 싫어. 그래서 내각제로 2년 뒤에 헌법을 개정하는 방법. 이 세 가지가 윤석열이가 앞으로 맞이할 정치적 사변이다. 이렇게 우리가 예상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 세 번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국 김종인 씨가 국힘당 대선을 총괄하게 생겼습니다. 솔직히 남의 당 일이지만 야권 전체의 운명이 달려있기 때문에 할 말은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지만 이건 정말 비정상적이라 생각합니다. 그리 생각하는 사람이 비단 저뿐일까요? 그렇다면 김종인 씨가 지금까지 왜 정치권에서 떠나지 못하고 그 주변을 맴돌고 있는 것일까요? 누가 뭐래도 김종인 씨는 인생의 목표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정치 권력을 내각제로 바꾸고 그의 수상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가 윤석열 정권의 미래를 결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시간에 윤석열 정권의 어려움을 예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어려움을 돌파하는 방법도 제시했죠. 과거 노무현 정권의 열린 우리당처럼 윤석열은 자신만의 정당을 창당할 수밖에 없게 될 것이다 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이런 정계 개편은 윤석열의 강력한 정치적 리더십이 존재할 때만이 가능한 일이겠죠. 그런데 이제 모두가 실망스럽게도 김종인 씨를 대선의 전면에 내세움으로써 저의 이런 예상이 완전히 빗나가게 생겼습니다. 김종인 씨가 다시 킹메이커로 성공한다면 윤석열 후보는 좌우 연합군의 협공에 결국 꼭두각시가 될 것이 분명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윤석열 후보의 정치적 리더십을 완전히 상실할 것이라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현재 180석이 넘는 좌파 정당이나 국힘당은 윤석열과는 아무런 정치적 또는 정신적 유대감이 없는 자들입니다. 따라서 그들은 정치적 외인 부대인 윤석열 사단을 정치적 파트너로 인정하고도 싶지도 않고 받아들이지도 않을 겁니다. 게다가 2년간 막강한 힘을 가진 저들이 과연 윤석열 사단에게 5년간의 긴 시간을 허용할 리도 없습니다. 김종인을 필두로 한 여야 현직 정치인들 모두가
내각제를 선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상황이 이렇게 흘러가면 윤석열 이제 후보도 자기가 허수아비 같은 대통령으로서 그냥 이제 2년간을 예우만 받을 것인지 이제 결정하게 되겠죠. 그런 생활을 누가 원하겠습니까? 따라서 윤석열도 대통령보다는 또 다른 정치적 활로를 찾을 게 너무나 명확합니다. 그런데 윤석열은 지난번에 호남을 찾아가서 5.18 정신을 헌법 정신에 넣겠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윤석열은 머릿속에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은 그런 내각제 헌법을 개정하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 되면 윤석열이도 대통령으로서가 아니라 이제 또 다른 정치적 기회를 잡을 수도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헌법은 현직 대통령이 중임제나 임기 연장 따위의 헌법 개정이 아니면 정치적 기회를 막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상황에도 우리 국민은 아직까지 내각제보다는 대통령 직선제를 선호하고 있다고 평가합니다. 여기서 잠시 우리 그 자유우파의 상황을 한번 평가해 보겠습니다. 김종인과 윤석열 사단은 우파 진영을 파괴해서라도 내각제를 추진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솔직히 방금 말씀드린 자유우파 진영이라는 게 존재하긴 합니까? 설령 존재해도 그 우파 진영이 우파의 가치가 무엇인지 그 가치가 있긴 있습니까? 만일에 우파가 단합한다면 지금처럼 소위 정체불명의 정치인이 갑자기 뛰어들어오지는 못합니다. 또한 우파가 단합한다면 우파의 가치를 포기하지 않더라도 중도 성향 인물과는 언제든지 협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파 시민은 권력이라면 모든 것을 포기하는 정치적 노예가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참으로 불행한 일이죠. 언제부턴가 우파는 권력을 위해서라면 자유도, 평등도, 공정도, 정의도, 상식도 포기하는 참 이런 지경도 마다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자,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노예라고 부르죠. 달리 표현할 말이 없습니다. 정당은 정권 창출이 목표이죠. 하지만 우파 시민이 왜 정권 창출에 우파 시민이 가진 그 모든 가치를 포기해야 하죠? 권력의 노예가 되어버린 우파 시민이 타락한 좌파 시민과 뭐가 다르단 말입니까? 정치인이 우파 시민을 존중해야 하는데 왜 우파 시민이 되레 정체를 모를 정치인에게 머리를 조아려야 합니까? 우파 시민이 지금 윤석열에게 눈을 감고 줄을 선 것은 정치적 노예 신분으로 스스로 들어간 것과 같습니다. 제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현재 자유우파의 가치를 수호하는 정치 세력이 없습니까? 그동안 국힘당이 자유우파의 가치와 우파 시민을 존중하고 이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모습을 우리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그들은 지금도 자신들만의 생존을 위해서 타락한 반역자 문재인과 그 일당을 살려주는 내각제를 마음속에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힘당과는 달리 반문의 선두에서 투쟁하고 희생한 정치 세력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여러분, 윤석열 사단이 든 반문 깃발은 가짜입니다. 우리가 전국에 또는 이 나라의 주인이 되려면 스스로 정치적 노예 신분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정치적 노예에서 탈출할 시간이 그리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여러분의 탈출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